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눈썹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썹 정리는 국가자격증에서 5분 주어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부분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썹 정리는 모델의 얼굴에 맞게 눈썹 모양을 완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눈썹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하면 되고, 특히 키포인트는 텐션을 주어 눈썹 털 낳는 방향대로 뽑아준다.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썹을 뽑으실 때 어떤 친구들 보면은 막 급한 마음에 이제 자가적으로 할 때는 막 뽑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뽑아주시면 피부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그런 거 없던데요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습관, 그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눈두덩이는 아주 약한 부위죠. 그리고 피부에서도 얇은 부위에 속하고,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디서 주름이 제일 많이 생길까요? 그렇죠. 눈은 깜빡깜빡거리고 입은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머니들 보시면은 눈주름과 입 쪽에 주름이 볼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썹 정리를 할 때도 피부 관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항상 텐션을 주어 피부를 당겨주고 자극을 최소화해서 뽑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눈썹 정리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과제인 딥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과 딥 클렌징. 우리가 피부 관리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분석을 하고 클렌징이었습니다. 클렌징은 피부 표면에 있는 먼지와 더러움을 제거를 한다면은 딥 클렌징. 딥은 더 깊숙이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를 배우실 때 이론적인 내용에서 피부는 각질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 각질층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제일 어디죠? 표면에 있는 겁니다.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층이 있을 때 이 표피에서의 가장 겉에 층이 각질층. 각투, 과유기가 있지만 각질층. 이 각질층을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것이 우리 피부 관리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각질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목욕탕 가셨을 때 때 밀어 보셨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그 때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각질입니다. 이 각질은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때타올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 4주로 해서 한 30일, 최소 뭐 28일에서 30일, 한 4주를 기점으로 전전으로 각질이 탈락을 합니다. 각질 탈락을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빼서 막 때를 베끼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 때를 베끼게 되면은 뭐 단순히 개운함을 느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인자라든지 다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 다 베끼게 되는 경우니까 목욕을 개운하게 해서 기분은 상쾌할지 모르나, 또 이렇게 접지는 부위에는 또 피부에 당김 현상이 있어가지고 막 로션을 듬뿍듬뿍, 바디로션을 듬뿍듬뿍 바르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딥클렌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묵은 각질을 제거를 하되 그 사람의 피부 타입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딥클렌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질의 탈락 주기는 28일에서 30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주 노멀한 스킨, 건강한 이제 피부 타입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피부 타입을 중성, 건성, 지성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피부 타입에 맞는 어떤 이제 성분과 사용감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딥클렌징을 하게 되면은 노화를 막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실 수가 있는데,
딥클렌징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는 바로 스크럽, 효소, 고마지, 아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고 국가 자격증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딥클렌징은 총 작업 시간이 10분이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 제가 사라져서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네, 옆에 놔둬서 자, 여기 보시면은 스크럽, 고마지, 효소, 아하 이렇게 순위 있는데 일단은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스크럽은 말 그대로 알갱이를 의미하고 이 알갱이들의 입자가 롤링이 되면서 각질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알갱이가 요즘에는 자극이 된다고 해서 톡톡 터지는 알갱이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한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알갱이가 녹는 알갱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장에서는 이 알갱이 있는 스크럽을 사용을 해서 러빙을 하고 문지르고 그 다음에 해면이나 온스포 톤으로 닦았을 때 이 알갱이의 잔여물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알갱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알갱이가 나오면은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럽 알갱이가 녹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미세 알갱이들이라든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환경 오염을 시킨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강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 먹이 사슬인 뭐 물고기들이 먹고 그것들이 소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잡아 올려 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시험 과제라서 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스크럽은 알갱이가 터지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럽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습 때도 배우겠지만 사용하는 방식은 손소독을 하고 유리볼에 스크럽을 덜어서 붓으로 발라준 다음에 물을 조금 손에 묻혀서 러빙을 하신 다음에 해면 온스포 톤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문지르면 피부 자극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해주시면 되고 특히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두꺼운 피부, 지성 피부라든지 이런 피부들이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알갱이가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실피선이 터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제 콧망울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데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물을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러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마쥐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어로는 고마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마지라는 것은 지우개 때처럼 밀리는 건데 발라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피부에 텐션을 주어서 피부결 방향대로 문질러 주는 겁니다. 밀어내는 효과인데 이때 이 지우개 때처럼 밀리면서 롤링이 되면서 각질을 제거를 합니다. 고마지는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 방법은 손소독을 해서 고마지를 덜어서 유리볼에 덜어서 붓으로 바른 다음에 이거는 건조가 되어야지만 롤링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아이패드를 한 상태에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피부에 따닥따닥하게 건조가 되면은 피부 결 방향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내면 지우개 때처럼 고마쥐가 제품이 롤링이 되어서 각질과 함께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볍게 물러빙을 하셔서 해면 온스포 토너로 닦아주시면은 고마지 작업이 끝납니다. 실제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해보니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계산하셔가지고 10분 이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입니다. 효소는 엔자임 파우더라고 해서 가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효소는 실제 열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온스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 현장에 가시면은 스티머라는 기계가 있어요. 물을 데워 가지고 수증기를 발생하는 그 기구를 이용해서 효소를 사용합니다. 하는 방법은 손소독을 하셔서 유리볼에 효소 가루를 넣어서 물약병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덜어서 개어줍니다. 이때 개었을 때 점도를 참 잘 맞추셔야 되는데, 너무 물을 많이 하시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 너무 빡빡하면 발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농도를 잘 조절하셔서 붓을 이용해서 피부에 피부결 방향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발라주신 다음에 요거는 물을 넣었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를 적용하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는 기기 관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스포를 올린 상태에서 최소 1분 정도는 놔두셨다가 다시 온스포를 떼어내서 열작용만 끝낸 다음에 해면 온스포 토너로 깨끗하게 효소를 닦아주시면은 딥클렌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입니다. 아하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AHA라고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과일산을 이용한 딥클렌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는 실제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스포이드로 떼서 하는데, 하는 방법은 손소독 한 다음에 유리볼에 이 아하를 두세 방울 정도는 너무 작고 쭉 깊게 짜라 올라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이 정도 길이에서 두세 번 정도를 덜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아이패드를 한 상태에서 붓으로 발라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해면 냉스포 토너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는 과일산이기 때문에 조금 건조한 친구들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미리, 아니면 고객들에게 과일산이기 때문에 조금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델과 수험자끼리 얘기를 하시면 부정행위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을 하셔서 가시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 정도는 알 수 있고, 제가 그래서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을 모델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모델이 아닌 제 친구가 다른 학교에 있어요. 그 친구를 토요일날 데리고 가도 될까요? 가능하죠.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날에 만약에 간다 하면은 가능은 한데, 그 친구가 처음이면은 막상 또 현장에 갔을 때 아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아가 나왔는데 너무 따끔따끔해,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눈썹탈 뽑을 때가 따가울 수 있어, 사용하면 따가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고객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델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인 아하, 이것을 사용했을 때에는 조금 따가울 수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민감한 친구들이라든지 피부가 너무 건성인 친구들보다는 지성 피부에 이제 활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끔따끔한 그 반응 때문에 피부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냉스포를 쓰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딥클렌징은 온스포를 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습관적으로 온장고에 가서 온스포를 막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또 감전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하를 쓸 때는 항상 냉스포로 피부를 진정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딥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2학년 때 피부를 했기 때문에 3학년이 올라가셔서 피부 재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사용감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또 언니 오빠 있으면은 한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등록 계약했을 때는 서로 맑고 고운 피부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깨끗한 피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단계 뭘까요? 네, 바로
우리 진짜 정수의 노다지, 피부 관리에 꽂힌 매뉴얼 테크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